이번 시간은 협상 조정 전략과 전술 5개 시리즈 중에 마지막 시리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윈루즈입니다. 한 사람 이기고 한 사람 지는 윈루즈 협상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전술, 그에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협박하는 방법, 속이는 방법, 양보하는 방법, 뭐 성동격사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협박하는 방법입니다. 협박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협상의 한 중요한 전술이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뭘 뺏어가겠다. 뭐 흔히 애들 하는 거는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인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협박. 자, 협박은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벌칙의 강도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 뭐 때리겠다, 돈 뺏겠다, 뭐 죽인다 하는 이게 벌칙에 해당되죠. 이 벌칙의 강도, 이 벌칙이 세야 되죠. 때린다보다는 죽인다는 게 더 세죠. 그 다음 곱하기 벌칙의 실행 가능성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말을 하면 그게 실행에 옮겨가더라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효과가 더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곱하기입니다. 이 곱하기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둘 중에 벌칙의 강도나 벌칙의 실행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가 0에 가까우면 다른 한쪽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과는 뭡니까? 0 곱하기 한쪽이니까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둘 다가 세야 됩니다. 강도도 세야 되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 자, 벌칙 실행 가능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높으려면 첫째, 과거 경험을 볼 때 저 사람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하더라. 그죠? 이런 사람이 협박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느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협박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뭐 이런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하면서 손에 칼을 쥐고 있으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죠. 맨주먹으로, 맨손으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흔히 그래,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또 내들죠. 이 협박 효과가 제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협박하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죠. 내 말 안 들으면 또는 이런 잘못하면 해고다 할 때 부장이 그 얘기하는 것보다 사장이, 그죠? 지위가 높은 사장이 해고다라고 얘기하면 효과가 더 커지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벌칙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협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특히 상대방이 원한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상대가 똑같이 따라하면 참 골치 아프죠. 내가 이 협박하면 상대가 또 맞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협박하는 수가 있습니다. 죽인다 하면 저쪽도 그래 너도 주고 봐라 이렇게 되죠. 이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투쟁만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협박은 이렇게 부작용을 갖게 협박을 하는 것은 협상에서는 안 좋은 방법입니다. 협상에서 협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상대로 하여금 양보하게 하는 거죠. 양보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위한 협박은 절대 협상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라. 자, 그러면 협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협박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협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누군가가 뭐 잘못했다 할 때 어떻게 협박할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만든 결과를 가지고 협박을 해라. 뭐 일을 잘못했으면 일을 잘못한 걸 가지고 꾸짖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흔히 사람 자체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거죠. 너 참 불성실하다 이런 얘기. 그렇죠? 일을 잘못해 왔어요. 그러면 일 잘못했다는 것 자체만 꾸짖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흔히 어디까지 갑니까? 너 평소에 보니까 불성실하더라. 너 인간이 되어먹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이나 규정, 기준, 관행 이런 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해고시키겠다 할 때 이거는 우리 회사 기준이 그러니까 규정상 복무 규정상 이런 건 안 된다. 이거는 해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단순히 너 이런 나쁜 짓 했으니까 넌 해고다.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뭘 근거로 날 해고시키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도 덩달아서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나오죠. 나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법규와 기준, 관행 이런 걸 빗대서 협박하는 게 상대로 하여금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 또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두 사람이 두 편이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경우. 어느 한쪽이 피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서로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임을 우리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치킨, 닭이죠. 병아리, 닭. 이거를 영어로는 바보를 치킨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으로. 우리도 그렇게 닭대가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보, 닭대가리. 이 치킨들이 싸우는 걸 보면 한번 싸움이 붙으면 그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닭들이.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불사하는 이런 죽음을 부르는 이런 싸움. 이걸 치킨 게임, 겁쟁이 게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이런 거죠. 자, 이면도로에 들어갔는데 이면도로로 차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좌회전을 딱 해보니까 여기 차가 한 대 딱 들어와 있어요. 내 차가 이쪽으로 딱 들어와 있고 이 골목은 좁아서 두 대는 못 다닙니다. 자, 그러면 서로 앞으로 가요. 누가 비킬까요? 이게 지금 치킨 게임 상황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사이 가서 그냥 충돌하는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양보합니까? 양보하면 겁쟁이로 보이죠. 자, 그럼 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그냥 앞으로 돌진합니까? 그러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 뭐니 이런 얘기하죠. 상대방 차가 외제차면 피해줘야 된다. 또는 상대방하고 우리 쪽 차에 누가 몇 명이 타고 있나. 인원수 많은 쪽이 밀고 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여간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한 방법은 눈 딱 감고 돌진 앞으로 갑니다. 그럼 상대가 피해서 가겠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또 다른 한 방법은 중간에서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타협이 전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내려서 서로 야 미안하지만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가자.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로 이 치킨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윈루즈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말로 그냥 욕을 섞어서 하는 경우, 그죠? 또는 행동으로 뭐 주물 휘두르거나 하는 이런. 그래서
위협이나 거부감을 느껴서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하도록 강요하는 방법.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협박하는 거 똑같이 상대로 하여금 원한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상대가 따라하는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협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이것도 결국은 양보를 얻게 하는 방법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싸움만이 아니고 양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에 해당됩니다. 상대로 하여금 내가 양보하여서 상대로 하여금 합의를 하게끔 하는 그 방법이죠. 자, 양보의 대원칙입니다. 양보의 대원칙. 조금씩 천천히입니다. 자, 반대는 통 큰 양보. 협상론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통 큰 양보. 하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양보를 조금씩 천천히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통 크게 양보를 해버리는 경우에 통 크게 양보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쉽게 타결돼 버립니다. 내가 크게 양보를 해버리니까 상대가 그걸 받고 타결해버리죠. 그럼 이거는 윈윈이 아니다 이거죠. 통 크게 양보한 쪽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익을 보는 거고 윈윈이 안 되더라.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윈윈에서는 윈윈하려면 양보는 통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천천히 하면서 좀 천천히 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윈윈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윈윈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줘야 된다. 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남북 간 관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협상론 기본 체계, 교과서에 있는 이 양보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 서서를, 남한 서서를 큰 형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에 엄청 퍼줬죠. 통큰 양보를 했습니다. 통큰 양보를 했는데 상대가 어떻게 왔습니까? 북한은 협상론의 기본 교과서에 있는 원칙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북한도 통큰 양보를 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협상의 달인들입니다. 자, 북한은 조금만 양보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많이 줬는데 그때 엄청 퍼줬죠. 퍼줬는데 북한은 돌아오는 건 조금밖에 양보를 안 해요. 그렇게 되니까 남한 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을 참 배은망덕하다, 염치 없다, 은혜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욕을 하게 되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자기들은 협상 원칙에 따라간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양보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남한에서는 더 이상 양보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정서가 퍼지고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양보를 끊어버리죠. 이게 전부 양보의 대원칙을 남한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한국이 남한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자원이 이만큼 많습니다. 북한은 요거밖에 없어요. 남한이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뚝 잘라서 북한에 줬습니다. 이만큼 딸. 북한에 주면서 남한은 뭘 기대했습니까? 북쪽도 이만큼 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갖고 있는 거의 다를 돌려주겠지. 이 생각하겠죠. 자, 북한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다면 북한 쪽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북한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서
조금만 떼서 남한을 줍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주고받기니까. 이거 상호주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저쪽도 양보해야 됩니다. 그게 계속 이제 반복되죠. 북한 자기들 갖고 있는 조금만 떼줘요. 그럼 남한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데 북한이 했던 조금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남한에 또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남한이 해주려고 하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그 주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줘요. 이번 조금만 주면 그 다음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만큼 많이 주더니 이번엔 요거밖에 안 주네? 그래서 조금만 받고 북한에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거밖에 안 줬냐고. 그리고 자기들은 갖고 있는 것에서 더 작게 떼서 줍니다. 그럼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더 적게 받아서니까 진짜 나쁜 놈이라고 북한을 욕을 하게 되죠. 서로 이제 욕하는 쪽으로 번져버립니다. 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서 협상을 잘못했다. 양보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꼬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시면서 양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절대 통 크게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좀 쪼잔할 정도로. 단 윈윈 가능성을 찾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천천히 주면 상대가 잘못하면 삐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삐치면 협상은 또 교착되어 버리죠. 그래서 윈윈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봐가면서 조금씩 천천히 양보를 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술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이볼, 로볼 전술입니다. 이거 이제 전형적인 건데, 판매자는 가격을 최대한 높게 하고 구매자는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부른다. 물건 흥정할 때 판매하는 사람은 최대한 가격을 높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높이면 안 되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 선은 지켜야 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해버리면 구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얘기 듣고 바로 나가버리죠, 가게에서.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가격은 처음에 부를 때는 굉장히 깎아서 불러야 됩니다. 만약 너무 세게 깎아버리면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아예 그들도 보도 안 하고 딴 집 가라고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을 불러야 된다. 이걸 우리 잘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세대들은 정찰제 가격에 굉장히 익숙하죠. 정찰제 가격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가격을 깎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보다는 뭐 마트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그냥 정찰제로 사는데 더 익숙하고 그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상을 잘 못합니다. 외국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물건 사는 방법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협상하는 분 못 배웠죠. 사실은 뭐 어려운 수학 2차 방정식 배우는 것보다 가게에서 흥정하는 법, 이거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윈윈해서 뭐 서로 이기는 협상하는 방법, 또는 윈루즈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기는 방법, 이런 거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 자, 어쨌든 상대방이 이기는 방법은 처음 입장 요구죠. 처음 입장 요구는 강하게 가는 게 훨씬 이익이다. 자, 강하게 가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르는 가격에서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산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사는데 200만 원을 파는 사람이 200만 원으로 부르는 거하고 180만 원을 부르는 거하고 결과가 달려 놓습니다.
200만 원을 불러서 깎아주죠. 깎고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170만 원 내려간다면 처음 180만 원 부르면 깎고 내려서 160만 원 내려갑니다. 손해죠. 그래서 처음 요구를 강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컴퓨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주인이 200만 원 부를 때 물고 사는 사람 그냥 100만 원 부르는 게 낫다 얘기죠. 150 불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50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100만 원 부르는 사람은 100만 원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불러라. 근데 합리적으로 터무니없게 깎지는 말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낮게 불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루즈 협상에서 착한 놈, 나쁜 놈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술인데 여러분 영화 투캅스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형사 둘이 나오죠. 안성기하고 박중훈하고. 이 둘이 한 콤비가 되는데 이 착한 놈, 나쁜 놈, 굿가이, 배드가이 이 방법은 전술 협상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협상을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영화 투캅스에서 보면 박종훈은 배드가이, 나쁜 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불러다가 조사한다 그러면서 엄청 때리죠. 코피까지 흘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박종훈이 나가고 안성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코피를 닦아주면서 달래죠. 그거 봐라. 자백 안 하니까 얻어맞잖아. 내게 얘기해라. 그럼 너 살살 해서 풀어줄게. 이렇게 달래는 거죠. 어르고 달래고 한 사람 때리고 한 사람은 달래주는 요 방법. 이게 착한 놈, 나쁜 놈 요 방법. 이것도 협상에서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전략이 있습니다. 이 보기는 골프 치시는 분, 파, 보기 이런 거 있듯이 그 보기와 똑같습니다. 자, 이 보기는 영어 사진 보시면 유령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유령. 자, 이거는 어떤 전술이냐 하면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꾸민 전술인데 내가 물건을 사는데 A라고 하는 물건이 있고 B라고 하는 물건이 똑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인데 A사에서 나온 핸드폰이 있고 B사에서 나온 핸드폰이 이런 게 있어요. 자, 난 사실 보니까 A사께 마음에 들어요. B사 건 좀 마음에 덜 듭니다. 그래서 A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A를 가지고 흥정을 하는 게 아니고 B를 가지고 흥정을 계속합니다. 물건이 어떻니, 가격이 어떻니, 흠도 좀 잡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주인이 B사를 팔아보겠다고 달려들겠죠. 한참 흥정하다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결국 못 사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A를 건드립니다. A는 어떠냐고. A는 가격이 어떠냐. 이렇게 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B를 팔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산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투자한 게 있잖아요. 투자하는 게 있으니까 꼭 이 사람에게, 이 손님에게 팔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나가지 않고 A사를 대해서 관심을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인은 웬만하면 A를 팔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좋은 가격에 A를 살 수 있겠죠. A를 다시 말하면 A를 사고 싶을 때는 A는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B에다가 관심을 갖는 것처럼 했다가 마지막에 A로 관심을 돌려서 좀 더 유리한 가격의 조건으로 사는 방법. 이걸 우린 보기 전략 이렇게 합니다. 성동격서란 말이 바로 거기 나오죠. 성동격서가 뭡니까? 격서, 서쪽을 격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에 가서 성은 아우성할 때 성자입니다. 마치 동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가서 돌격 앞으로 그러고 와 그럽니다. 그럼 이 성에 있는 군사들은 동쪽으로 다 몰리겠죠. 서쪽을 비울 겁니다. 그럴 때 서쪽에 가서 때리는 이런 이게 성동격서죠. 똑같이 보기 전략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벌 전략이 있습니다. 뜯어내기인데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양복을 사러 갔다. 그래서 양복을 보고 가격 흥정을 막 하다가 끝에 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넥타이 끼워달라. 그럼 내가 살게. 내가 살 테니까 대신 넥타이 하나 끼워달라. 이 넥타이가 닙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흔히 하죠. 뭐 옷 사면서 그죠? 손수건 하나 끼워달라. 뭐 화장품 살 때 그죠? 고가 화장품 살 때니까 그 대신 뭐 루즈 하나 끼워달라 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주인 입장에서 이 닙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손님들을 대비해서 그죠? 갖고 있어야 되고 손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실 주인들은 닙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막판에 가서 닙을 하나 받아가는 게 더 유리하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꼭 닙을 하나씩 챙겨보십시오. 자, 스노우 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인데 감언 이설, 조삼모사, 사탕발림 뭐 여기 해당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조삼모사 그죠? 세 개, 네 개, 7개를 줘야 되는데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 아침에 4개, 저녁 때 3개 줘도 똑같아요. 4개인데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 마치 똑같은데 이게 더 좋은 것처럼 꾸미는 거. 조삼모사죠. 이런 교묘한 거짓말들 협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것들 예를 들면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질문 막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좀 귀찮다. 그 비전문가를 아주 그냥 말 못하게 콱 눌러버리고 싶다. 그러면 전문 용어를 막 섞어서 이해 못하게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본인이 무식하다는 걸 드러나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문 용어를 이해 못하더라도 알았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측에서 민원인이 아주 고통스러운 애를 먹여요. 여러 가지 자료 내놔라고 무슨 자료 내놔라고 답변하라고 막 계속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방법이 그 답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내용이 담긴 수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여러 개를 그냥 보시라고 그냥 건네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황당해하겠죠. 뭐 이 보고서를 요약하라 해라고 얘기하면 정부에서 요약해 줄 의무까지는 없다. 정보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요약해 주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오래발 내미는 거죠. 그러면 민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따질 수도 없고 이제 애를 소위 말하는 이제 민원인을 물 먹이는 방법 이런 방법. 자, 그 다음에 티포텟 전략이 있습니다. TFT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티포텟 전략. 요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전략입니다. 상대가 때린다. 그럼 나도 때려요. 상대가 물러서요. 그럼 나도 물러서는 방법. 상대가 물러서면 나도 물러서고 또 상대가 앞으로 나오면 나도 앞으로 가는 방법. 상대가 똑같이 따라하는 방법. 이게 티포텟 전략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 이 방법은 상대방 양보를 끌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양보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려요. 지가 물으면 나도 물어요. 그럼 상대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놈 대단한 놈이네. 함부로 범접할 수 없구나. 함부로 다룰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을 타결을 지으려면 본인이 좀 양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때리는데 내가 그냥 피해 또는 맞아줘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더 기고만장해서 더 때리려고 들죠. 상대가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티포텟 전략은 협상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전략을 잘 못 씁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어릴 때부터
상대방이 때리면 우리 맞아주라. 상대가 왼뺨 때리면 오른뺨 내밀어 그러죠. 공장님은 참으라 그러죠. 참을 인자, 그죠? 참으라. 인내. 참으라. 이걸 미덕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들질 못합니다. 그런데 서양권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이 tit-for-tat 전략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사이,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도 자기 이익이 딱 부닥치면 정색을 하고 대듭니다. 이게 tit-for-tat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하고 협상하실 때 서양 사람들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딱 나서면, 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녀석이 나와 관계를 깨자는 얘기가 아니고 tit-for-tat 전략을 쓰는구나. 협상이 한 전략인 tit-for-tat 전략을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tit-for-tat 전략을 하면. 그럼 나도 똑같이 tit-for-tat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tit-for-tat 전략을 쓸 때 우리나라 사람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아, 저 나쁜 놈이라 이게. 나쁜 놈.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해줘요. 양보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비난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tit-for-tat 전략을 쓰면 이쪽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들면 상대는 다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세게 넣으면 우리 쪽도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나를 양보해주면 우리도 이쪽에서 똑같이 양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도 협상을 제대로 하자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자세를 바꾸게 돼요. 자, 이 tit-for-tat 전략이 그렇게 효과적인데 문제는 이 tit-for-tat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뭘까요? 이 tit-for-tat 전략 잘못 쓰면 진짜 투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 상대가 때릴 때 나도 또 때리니까 서로 계속 때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피하는 방법이 뭘까? 피하는 방법. 이 피하는 방법이 슬로우 전략입니다. 슬로우 전술. tit-for-tat 전략을 쓸 때는 슬로우로 해라. 야, 이건 뭐냐 하면 처음에 상대방이 때릴 때 나도 때리는데, 나도 맞받아서 때리는데 한 템포 늦춰서 슬로우로 때려라. 그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상대가 나를 때리지 않습니까? 내가 맞았어요. 맞자마자 바로 때리면 상대 지도 또 때리겠죠. 그럼 서로 때리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가 때려서 내가 한 템포 쉬고 있어요. 맞고 가만히 있습니다. 한 템포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때리는 사람이 갑자기 속으로 걱정하기 시작해요. 저 녀석이 내게 맞고 가만히 있네. 제가 왜 저러지? 내가 잘못했나? 후회하기도 하고, 자기 작전에 대해서 잘못했냐고 재평가하기도 하고, 상대가 그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에 빠질 때 내가 때립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잘못 때렸다 후회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진짜 잘못 때렸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작전을 잘못 짰다고 생각할 때는 저 녀석 진짜 세게 노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템포 늦춰서 맞받아쳐라. 그 다음 두 번째 슬로우는 뭐냐면 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도 똑같이 슬로우로 해라. 상대가 양보를 해요. 상대를 얼마를 내놔요. 그러니까 양보해서 얼마를 내. 나도 바로 즉시 딱 내놓으면 상대는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가 양보를 하면 잠시 쉬고 계세요. 그럼 상대가 또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양보했는데 저 친구 왜 가만히 있지?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딱 내놓으면 상대가 내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아, 제가 그런 애가 아니구나. 쟤도 양보를 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tit-for-tat 전략은 굉장히 유효한데 사용할 때는
슬로우로 사용하라. 이게 이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상이 이제 거의 끝에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타결 될 듯 하면서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첫째 나오는 게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 서로 어떻게 하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의견이 이제 좁혀졌는데 타결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에게 A안, B안, C안을 딱 제시해야죠.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A안은 내게 약간 유리하게, B안은 좀 더 유리하게, C안은 아주 유리하게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딱 제시하십시오. 안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이 안 A, B, C 중에 세 개를 붙들고 셋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 자, 보면 C안이 상대방이 제일 불리하죠. 내게 유리하니까. 그럼 C안 빼고 그 다음 A, B 중에 또 보니까 B안이 자기에게 불리할 거면 내게 유리하니까. 그럼 A안 하자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A안은 내게 아직 약간 유리합니다. 그래서 A안을 채택시키는 거죠.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A안, B안, C안을 얘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십시오. 구두로 A, B, C 얘기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손으로 직접 써도 됩니다. 종이에다가 직접 손으로 딱 써서 제안하십시오. 손을 써서 제안하면 채택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흔히 서면의 효과를, 서면, 글로 쓴 서면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의를 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실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가게에서 흥정을 하는데 주인이 흥정도 덜 끝났는데 갑자기 봉지에다가 과일을 주섬주섬 당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흥정하다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그냥 딸려갑니다. 그죠? 이게 합의를 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흔히 하는 장사꾼들에서는 전략입니다. 또는 자동차 하나 구입하자고 해서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차 한 대 뭐 이것 좀 보는데 갑자기 영업사원이 계약서라고 하는 거 딱 갖고 주죠. 계약서. 그럼 난 이거 뭐 사려고 하는 거 아닌데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영업사원이. 뭐 압니다. 일단 주소나 적으세요. 그러죠. 주소를 적다 보면서 그냥 따라서 이제 물건 사게 되는 이런 방법. 그래서 합의를 가장하는 것도 마무리 점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얘기했듯이 반씩 양보, 그죠? 상대방 보고 내 반 양보할 테니까 당신 또 반 양보해라. 그래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대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니블 같은 거, 그죠? 니블 같은 거 하나 내놓고 이거 줄 테니까 사고 가시라. 이런 얘기. 또 뭐 하나 끼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그 다음 재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답변 시간을 아주 짧게 주는 방법. 물건 살까 말까 망설일 때, 그죠? 주인이 흔히 하는 게. 아까 물건 보러 간 사람이 좀 이따 올 거다. 곧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시라 그러죠. 흔히 아파트 계약 같은 거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흔히 하는 방법입니다. 망설이고 있으면 어제 보러 간 사람이 오늘 저녁 때 와서 계약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약하시라고. 그죠? 이게 재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가도 그 아파트 그대로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 중개업자들이 흔히 쓰는 그런 상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과가 최선이라고 믿게 해라. 상대방을 하여금. 자, 여러분 협상의 끝은 뭘까요? 협상의 끝은 합의한 게 끝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합의가 이행이 돼야 됩니다. 협상의 끝은 합의가 이행된 거. 자, 여러분 가게에 물건 사는데 주인이 이런 얘기 하나 들어보셨죠?
참 잘 샀었습니다. 참 잘 샀다. 잘 샀다. 이런 가격에 이런 품질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 시장 어디에 가도 못 살 겁니다. 그 얘기를 막 해요. 주인이 왜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다시 갖고 오지 마라. 반품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물건을 샀을 때 합의 이행은 뭡니까? 반품 안 하고 계속 쓰는 거죠. 다시 반품이 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갖고 오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참 잘 샀다. 이 좋은 제품을 이 가격에 샀으니까 당연히 정말 성공한 거다. 이 확신을 심어주고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최선이라는 걸 믿게 해주라. 이게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딱 한 줄, 한 문장입니다. 자, 이상 배운 걸 보면 협박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요 두 개, 이건 상대방에게 원한을 주면 안 되는 부분, 그죠? 양보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꼭 조금씩 천천히 하라, 그죠? 하이볼, 로볼은 뭐였습니까? 물건을 팔 때는 가격을 높게, 사는 사람은 가격을 최대한 낮게. 착한 놈, 나쁜 놈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은 두 사람이 협상팀을 이룰 때 한 사람은 착한 역할, 다른 한쪽은 나쁜 놈 역할을 해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방법. 보기 전략, 성동격서 있습니다. A를 원하면 B를 계속 만지다가 A를 택하는 방법. 뜯어내기, 닙을 있죠. 끼워 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묘한 거짓말. 진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닌 거, 그런 거. 그다음 팁포트 전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5가지는 마무리 전략이죠. A, B, C 안 딱 내놓고 그중에 골라라고 하는 거, 대안을 제시하는 거. 합의를 가장하는 거. 마치 흥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물건 주워 담아서 건네주는 거. 절충 반씩 양보하고 그 다음에 우대 조건을 하나 내걸어서 타결을 짓는 거. 그 다음에 재촉해서 시간 여유를 안 주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합의 꼭 칭찬을 해주는 거죠. 잘 샀다고 하는 칭찬을 해서 반품이 안 되게 합의가 이행되게끔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윈루즈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전술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했고 저희 사단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에서 제작한 건데 이 협상 조정 전략과 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윈윈 협상 전략이라든지 고용 인사관리상에 나타나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거, 그다음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데 대한 강의도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면 동영상이라든지 휴넷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협회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